안녕하세요. 하이에드 교육연구소 정경숙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좀 그동안 많은 지원들이 좀 각 전형들마다 좀 있어서 다 빠르게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드릴 수는 없었고, 이미 이제 외국인 전형도 서울대가 이제 12년 특례와 함께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좀 그걸 마감 작업하느라 연구소가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에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대, 고대, 성균관대서부터 시작해서 2026학년도 3월 학기 외국인 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조금 바뀐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그 외국인 전형 설명회도 개최를 했었고, 이후에 개별적인 상담이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가장 핵심적으로 바뀐 부분이 무엇이고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 생기부가 있는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서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이 이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12년 특례와 함께 외국인 전형을 7월 초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마감이 됐고, 그때 이제 기말고사 성적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채 학생들이 다 지원 준비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발표된 곳이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가 전형이 8월 4일서부터 9월 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고, 이번 고려대학교 외국인 전형에서는 마찬가지로 간호학과, 의예과를 포함해서 전 학과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월 28일 날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 그런 전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고려대학교가 이번에 조금 지원 방법에 좀 변화가 생겨서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연세대학교는 발표를 이제 곧 하겠지만, 연세대학교는 이미 모집안에 대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문항까지가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또 발표되자마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이제 지원 기간을 발표를 했는데, 성균관대는 아시다시피 1차 접수, 2차 접수 두 번에 걸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1차 마감이 고대 마감보다 먼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가 8월 11일서부터 8월 29일까지 1차가 마감이 되고 10월 24일 날 합격 발표가 나고, 그때 떨어졌던 학생이든 아니면 1차에 지원하지 않았던 학생들 다 모두 2차 지원 준비를 하셔서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지원을 2차 지원을 하시게 되고, 이럴 경우 합격자는 1월 5일 발표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차차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모집 공고안으로 본다면 경희대학교가 면접으로만 진행되고 있었다가 이번부터 자소서가 부활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서강대도 이번서부터는 자소서가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안 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 국내 수시 전형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전형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또는 학업계획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폐지가 된 상태로 그냥 오로지 성적만으로 지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전에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때보다 합격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조금 낮춰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했었다면, 이젠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통해서 외국인 전형 지원자지만 충분히 한국어로 나의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더 서류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원래 선배들, 즉 작년 선배들이 지원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대학을 지원하셔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케이스가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학업계획서, 즉 자기소개서를 이제 학업계획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가 고려대학교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이번서부터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냐면은, 보통 외국인 전형 트랙 1, 외국인 전형 트랙 2라고 그래서 트랙 2가 이제 광역 트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어떻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시냐면은, 저희가 연세대학교는 지금까지도 글로벌 인재학부라고 하는 곳을 지원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연세대학교의 일반 학과를 또 한 번 지원을 해서 두 번을 지원을 할 수가 있었고, 이 경우에 두 번 다 각각 서류를 내고 각각 자기소개서를 내고 각각 전형료를 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반면 고려대학교는 1지망, 2지망까지를 쓸 수 있었고, 1지망, 2지망을 합쳐서 자기소개서 하나에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소개서가 없었을 때는 그냥 1지망, 2지망을 쓰기만 하고 전형료도 한 번만 내는, 그리고 서류도 한 번만 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고려대학교가 이제 이번서부터는 연세대학교처럼 우리도 두 번 지원 받을래, 대신 두 번 지원한 애들한테
합격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신 뭐냐면 일반적인 어떤 그 고려대학교 일반 간호학과 의학과를 포함한 일반 학과에서 기존 방식대로 1지망, 2지망을 쓰셔가지고 지원을 할 경우, 그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한 번, 서류도 한 번, 그 다음에 전형료도 한 번. 대신 하나의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속에 1지망, 2지망에 대한 지원 전략,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한 번에 쓰셔야 되는 거라면, 이번부터 생긴 두 번째 초이스는 그 외국인 전형 1이라고 하는 일반 학과에서 하나를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글로벌 학부라고 하는 그쪽에서도 글로벌 융합학부와 같은 그 학부를 지원을 해서 이 두 개를 지원하게 되면 자기소개서도 두 번을 내고 전형료도 두 번을 내고 대신 연대하고는 다르게 서류는 그냥 한 번만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의 어떤 전형료를 내면서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서부터 바뀐 게 고려대학교에서부터 뭐 서울대 다 모두 외국인 전형 지원자들에게 생활기록부 외에 활동증빙 서류를 포트폴리오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걸 선택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년 특례 학생들이나 3년 특례 학생들인 경우 본인들의 어떤 활동상을 예쁘게 보기 좋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저희가 이제 활동증빙 서류를 만들어서 추가를 하고 제출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전형 학생들도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선택사항이다. 선택사항이니까 필수는 아니지만 뭐 만들어서 내는 친구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제가 어떤 전반적인 지원 전략을 안내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 어떤 영상에서는 그런 어떤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하는 선택 서류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샘플들로 시간이 되면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성균관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얘네들은 이제 고려대학교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가 필수고 활동증빙 서류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는 선택이었다면 성균관대는 자기소개서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개 문항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면 되긴 하지만 선택이지만 거의 자기소개서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활동증빙 서류는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같이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뭐 한 5, 6등급, 뭐 7등급 이렇게 좀 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충분히 성균관대까지 다 지원하셔서 좀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웬만한 모든 외국인 전형 대학들이 서류 전형 100%입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뭐 의예과나 뭐 약대, 간호학과 일부 대학에서의 어떤 면접 이외에는 외국인 전형은 서류 전형 100%이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서류까지도 모두 다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충분히 거기서 승산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지금부터 지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8월 4일서부터 고대가 접수가 되고 성균관대가 8월 11일서부터 접수가 되고 곧 연대가 접수가 시작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월 말, 곧 7월 말이고 다음 뭐 휴가 기간 끝나고 나면 바로 8월 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휴가 기간 중에 뭐 좀 바짝 좀 준비가 늦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짝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아래에 각 대학의 어떤 모집 그 학업 계획서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다시 한번 다 자막으로 넣어드리긴 할 텐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제 각각 1번, 2번 문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600자 이내로 쓰는 건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교 재학 기간 동안 학업 관련해서 본인이 이룬 성과 또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탐구한 활동과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문항 또는 한국 유학 생활을 위한 본인의 준비와 노력에 대한 것들을 2번 문항에서 쓰는 건데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온 케이스에서는 사실 2번 문항을 가지고 600자를 만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1번 문항 위주로 아마 작성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광역이라고 해서 외국인 전형 2에서 글로벌 자율학부를 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가 2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 2개를 각각 외국인 전형 일반 고려대학교 학과에서 하나를 넣고 두 번째 글로벌 자율학부에서 또 하나를 넣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생기부와 활동증빙 서류를 선택사항이지만 본인들이 활동했던 사항들 중에서 예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세한 어떤 자기소개서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이제 자주 안내를 드리겠지만 저희 연구소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각 대학이 전형을 발표할 때마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그 순수 외국인 전형이라는 코너에 알람을 설정하셔서 이제 매번 그 대학에서 언제 발표하지 아침마다 들어가 보시기 힘드실 테니까 저희 블로그에서 발표될 때마다 저희가 자세한 안내 드리는 코너가 있으니까 거기 알림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는 문항 3개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저기 성균관대학은 다르게 조금 더 시간적인 어떤 그 배분을 좀 더 많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고려대학교처럼 1지망, 2지망을 동시에 써서 전형료를 한 번만 내고 끝낼 건지 아니면 1지망 하나, 2지망 하나를 나누어서 외국인 전형 2를 지원하셔서 전형료를 2번 내시고 자소서 2개를 준비하실 것인지 이것도 본인의 생기부와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지원하고 싶은 전공에 대한 어떤 상담을 마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이하 나머지 대학들은 아직까지 좀 정확한 전형이 발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7월 말 여름 휴가가 끝나면 모든 대학들이 거기다 발표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관심 있는 대학의 어떤 국제처나 입학처 홈페이지에 외국인 전형 코너를 매일매일 들어가 보셔도 좋고 저희 블로그에 알람을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 쪽에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좀 이어드릴 거고요. 저희가 지금 개학 앞두고 나서 개학 전에 외국인 전형 설명회를 한 번 더 할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외국인 전형 설명회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역시 블로그랑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